전미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계로는 가장 단순한 형태,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그런 이제 2차 평면에서 그려지는 파란색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 지점, 이 주황색 이 지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dx면 dy죠. 당연하게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가로 요만큼 같은 경우는 이게 델타 x이면서 dx를 해서 이제 이 변화를 요만큼 주어봤을 때, 그럴 때 요게 dy고요. 그렇겠죠. 이게 dx분의 dy가 이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dy는 요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파란색 그래프를 생각해 볼 때에 요만큼 움직였을 때 x축으로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실제적으로 변하는 양은 델타 y입니다. 즉 델타 y하고 dy 간에 괴리가 약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델타 x가 0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것과 이것이 거의 똔똔이 같아지는, 그래서 좋은 선형 어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이 기울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dy 델타 y 값이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변화량, 접선의 기울기에 따른 변화량이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거의 비슷해지는 좋은 선형 어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보자면은, 이번에는 독립변수 두 개짜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잠깐 위에 거에서 보면은 dy는 dy에 dx 이렇게 써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기울기고, 기울기의 밑면에 길이를 곱하면은 이제 그 세로로 변화량이 나오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요거를 다시 쓰면은 y' dx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요 dx랑 델타 x가 같으니까 dx 대신에 델타 x로 써도 되는 것이고,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큰 감흥이 없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종속변수 두 개짜리, 즉 독립변수 두 개짜리, 독립변수가 그래서 이 함수가 x와 y에 대한 함수이고, 이제 f 값은 이제 z축에 나타내는 이제 이런 3차원적인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랬을 때 요 지점에서 미소 변동을 줘보면 x축으로 dx만큼 y축으로 dy만큼 미소 변동을 줘보면은 이 f 그래프는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평면이 쫙 되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그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에서 우리가 따져볼 거는 지금 x쪽으로 dx만큼 변화한 요소에 의해서 변하는 변동량이 있어요. 얼만큼. 이만큼. 또 y쪽으로 dy만큼 변동을 줬을 때 올라가는 이 f값이 올라가는 또 요만큼이 올라가고, 그래서 요 변동폭과 dx에 의한 변동값과 dy에 의한 변동값을 더한 것이 두 개 더하면은 이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아까 말한 선형 어림이 되는 어림,
어린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함수값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지금 dx에 의한 변동폭과 dy에 의한 변동폭을 더한 값은 약간 좀 차이가 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은 1층이 이 빨간색 1층 같은 경우 dx에 의한 변동폭을 그려놓은 걸 보면은 쐐기 모양인데, 그죠? 쐐기 모양인데, 예, 이 쐐기의 날카로운 면이 날은 저 뒤쪽으로 가 있고, 저 y축을 따라서 있고, dx만큼의 이제 변동을 줬을 때 전체적으로 요 폭만큼 변화가 오는 그 모양을 이제 지금 그린 거고요. 지금 요 그래프에서 그 중간층을 한번 빼보면, 예, 요런 쐐기 형태가 돼요. 요거는 날카로운 면이 x축에 가 있는 요런 쐐기가 됩니다. 요런 쐐기에서는 또 dy만큼 변화를 줬을 때 요만큼 함수값은 요만큼 이제 변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은 변수 중에 편미분으로 해서 f를 편미분하는 요 기울기가 지금 요 쐐기의 그 기울기죠. 이 쐐기의 기울기에다가 dx를 곱하면 요걸 곱하면 요 높이가 나옵니다. 요 높이가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요 높이라는 거는 요 쐐기의 기울기는 f를 y로 편미분한 거죠. 이걸 편미분한 것에다가 요 밑면 dy를 곱해주면은 요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이게 전체적인 이 함수의 변화량 df다. 정리해서 쓰면은 깔끔하게 쓰면 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실제적인 위에서 델타 y와 dy가 좀 차이가 있다고 1차원 정속 변수 독립 변수 하나인 경우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그 델타 x가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같아지는 좋은 선형 어림이다라고 표현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충분히 델타 x, 델타 y가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선형 어림이 된다는 거죠. 이 df 값이 델타 f 값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게 같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미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빨간 쐐기, 녹색 쐐기 두 개를 더한 것이 df 요 값이다. 그래서 요 파란 위 지점까지 닿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비슷하다.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수렴할 때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미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요 그림인데요. 요거는 독립변수 3개짜리예요. 얘는 2개짜리였고 즉 요거는 지금 3차원적인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여기에서 u가 이제 x, y, z의 3개에 관련된 함수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등평 두 개의 평면을 그려놓은 건 요거는 등 포텐셜이에요. 이건 그냥 데이터 드린 것이고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 2개짜리에서는 이게 그래프였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걸 좀 유념해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요거는 등 포텐셜을 제가 지금 그레이하고 블랙으로 2장.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인접한 등 포텐셜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 차이, 이 등 포텐셜의 차이를 du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이 du는 위에서 이제 그 독립변수 2개에서 했던 걸 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서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 행위를 3가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로 u를 편미분한 거에다가 dx를 곱한 것 더하기 y로 u를 편미분한 것에 dy를 곱한 것 더하기
Z로다가 편미분한 것에 DZ를 곱해주면은 전체적인 이 토탈 딜레바티브 DU가 나오고, 이게 이제 좋은 어림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미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구했던 거, 5배 그레디언트 구했던 거하고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 DU를 지금 우리가 요걸로 알게 되었는데, 등 포텐셜, 인접한 등 포텐셜 사이에 이제 뭐 간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U가 이제 그 함수 값이니까. 그러면은 그게 요렇게 구해진다면, 요거는 DR. 이 DR이라는 거는 지금 요 좌표계에서 미소 변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X, Y, Z 축으로 다 세 개의 독립 변수가 있기 때문에 X 쪽으로는 dx하고 x hat 요 벡터죠. 또 y 쪽으로는 dy y hat, y는 이제 이렇게 요런 벡터고, z 쪽으로는 dz z hat 때는 이제 요런 거, 요 세 개를 합성하면 딴 이렇게 돼서 빨간 요 dr 벡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이 공간에서의 미소 변위인 거죠.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우리가 변동을 줘보는 건데, 이게 x축으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dx만 있는 게 아니라 dy, dz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이제 기절을 붙여가지고 세 개를 합성을 하면은 dr 벡터, 이 미소 변이 벡터 dr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dr 벡터와 빨간색의 dr 벡터하고 어떤 놈하고 곱했을 때 전미분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우리가 이제 구해보면 요거가 그레디언트 U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그레이 평면, 요 등 포텐셜이죠.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온도라면 같은 온도인 것이고, 높이라면 같은 높이인 것이고, 또 뭐 이걸 만약에 위치 에너지라고 본다면 에너지도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보면 이 에너지가 같은,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같으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같은 것들을 뭐 다 우리가 평면으로 이으면 이게 등 포텐셜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이 등 포텐셜의 한 지점에서의 그 그레디언트 델 U는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에 수직인, 이 평면의 그 지점에서 수직인 이런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벡터와 그다음에 미소 변이 벡터 x, y, z로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해주는, 변위를 주는 이 벡터를 내적했을 때, 그럴 때 du, 폭의만큼의 그 차이, 전미분 값이 나오도록 그 시스템을, 이 스토리의 확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델 U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미분 연산자가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z 라운드 z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스칼라 함수인 u가 들어간 형태, 요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였죠. 그래서 보면은 얘하고 위에 놈하고 곱한다, 내접을 한다. 둘 다 벡터니까 내접을 하면 끼리끼리 곱하면 되잖아요. 기전은 이제 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기전은 노가 없어지고 이 성분에 해당되는 거,
dx하고 얘하고 곱하고 dy하고 얘하고 곱하고 dz하고 얘하고 곱해서 합한 게 그게 얘와 얘의 내적인데 그 값이 바로 이거잖아요. 성분끼리만 곱한 걸 더한 거. 예, 그래서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의미하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저 du라는 놈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등 포텐셜의 저 지근거리에 있는 등 포텐셜 사이의 간격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위치 에너지가 10이었던 거하고 10.00001인 거하고 그 차이 그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놈은 요 놈은 지금 요 그레디언트 9배와 dr 벡터 미소 변이 공간에서의 미소 변이를 서로 내적했을 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꾸며질 수 있도록 얘를 잡았다. 얘를 설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서 미소 변동이라는 거는 이 직교좌표계에서의 미소 변동이라는 요걸로 뭐 어디서나 미소 변동을 준다 그러면은 표준적으로 요거니까 요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미분이라는 값도 보면은 위에서 우리가 유추해 봤듯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직교좌표계에서는 얘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 라고 봤을 때 요런 벡터 형식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말이 요 시스템이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du라는 놈은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아주 미소한 간격 요거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 그레이디언트 값하고 미소 변이하고 내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해서 나오는 스칼라 값 내적을 했을 때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그 간격이 되게끔 그렇게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미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미분이 dx만큼 미소 변동을 줄 때 이 함수 f 값이 올라가는 폭 세기 또 요 세기 dy만큼 변동을 줬을 때 또 올라가는 지금 2층에 지금 우리가 폭에는 세기죠. 그 두 개를 합한 값이 df 전미분이다. 그리고 이제 도미표수 3개짜리에서는 이제 Z도 당연히 Z도 같이 끼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서 요거가 이제 전미분 개념인 요건데 이어서 직교좌표계 외에 원통좌표계하고 구좌표계에서 또 이 전미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또 할 이야기는 방금 전까지 한 얘기는 우리 수리물리학 책 보아스 책에 이제 대략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까지를 대략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스토리 du가 델 u 하고 dr 벡터의 내적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졌던 요 이야기는 유튜브에 있는 이나대학교의 차동우 교수님 강의 일반 물리학 강의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고 그걸 정리한 내용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의 요약은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건 이제 직각좌표계,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XYZ 좌표계죠.
여기에서의 그 미소 변동 dr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dr은 뭐냐면은 이 어떤 특정 점에서 어느 점에서건,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고 친다면은 요 점에서 미소 변동을 3차원적으로 줬을 때가 그게 dr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게 dx, 길이는 dx고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요거까지 붙여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dy 관련이고 요게 dz 관련이라서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요 세 개의 이제 벡터를 3차원적으로 합성한 것이 dr 벡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런 요 dr 벡터는 요 세 개의 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델 U하고 이거하고 델 U를 곱했을 때 전미분 요게 나오게끔, 그렇게 되려면 요 놈과 델 U 얘를 내적했을 때 요 값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델 U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이 벡터는 성분이 요거면 되겠다는 거죠. 왜? 요 dr에 요 성분 요 세 개하고 각각 띡띡띡 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점미분을 도출해내는 그런 델 U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미분야산자 쭉 해왔던 그레디언트 스토리가 그 딱 맞아 떨어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복습이었다면은, 이 원통 좌표계에서의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원통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카페에 이제 6월분에 그 좌표계 이야기가 잘 나와 있고 하니까, 이 좌표계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먼저 좀 보십시오. 빌 박사님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통 좌표계도 이것도 직교 좌표계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이냐? 이거는 그 기저만 우리가 로파이 z 요 세 개로 쓸 뿐이지, 이거는 뭐 구분 좌표계는 아니라 그냥 어차피 직교하는 좌표계인데, 그 기저를 바꿔가지고 좀 편리하게 기술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XYZ 대신에 그 로, 파이, Z 요 세 개를 가지고 위치가 됐든 벡터가 됐든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줄은 그냥 뭐 그렇다 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줄 dr 벡터 이게 중요한 거니까, dr 벡터는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요 지점에서 dr 벡터는 뭐냐, 어느 지점이든 사실은 똑같은데, 하여튼 예로서 요 한 지점에서의 dr 벡터 미소 변동이 되는 3차원적인 그 dr 벡터는, 일단은 요 작은 사각형 정육면체, 거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밑면은 요 로, 그러니까는 이 원통의 반지름, 이 로에서 이 로 방향으로 미소 변화량인 d로가 됩니다. d로, 길이는 d로가 되고, 벡터를 만들어내면 여기다가 기저인 로를 같이 붙여주면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길이만 말해봐라 그럼 d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면은 뭐가 되냐, 요면은 살짝 사실은 요 원의 호 같은 거잖아요. 요 호는 어떻게 됩니까? 호는 요 반지름에다가 파이가 살짝 움직인 거, 반지름에다가 로에다가 d파이만큼 움직인 거리, d파이만큼 각도 변화 왔을 때 요 호의 변동은 로 d파이가. 그래서 요 길이는 로 d파이고, 여기 요걸 화살표까지 그러니까 벡터로 하자면 기전은 뭘 붙여준대요? 파이.
기저를 붙여주면은 이제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 이제 쉽죠. 이거는 그냥 XYZ랑 똑같은 Z니까 그냥 Z 방향의 미소 변동 DZ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요거 붙여주면은 화살표가 되어서 요 세 개의 화살표들 XYZ 축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그러면은 DR 벡터가 돼요. 그래서 요 놈과 이 원통좌표계에서의 del U를 내적하면은 그냥 전미분 좀 여기 빠졌냐 라운드 U DZ 좀 제가 잘못 썼는데 이렇게 이게 구해지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내적이니까 성분끼리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얘 성분만 따져보면은 지금 DR에 요거 요 놈하고 삼으면은 놈을 델 U의 성분들이 각각 곱해져 가지고 요 놈이 나와야 돼. 요 놈이 나오려면은 델 U 여기 있으니까는 요 놈만 있으면 될 거고, 또 보자. 요 놈이 나오려면 여기서는 로 디파이가 있을 때 곱해가지고 나오려면은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같이 있는 놈이 있어야지 곱했을 때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요 놈 같은 경우는 요 놈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델 U의 성분은 앞에 요거하고 요거에다가 아까 로분의 1이 있어야지 얘랑 곱했을 때 로가 상쇄되고 우리가 원하는 요것만 남게 되는 거니까 로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 기저 빼고 봤을 때 성분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델 U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통좌표계에서의 미분연산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U 떼어낸 이 형태를 답으로 주면 돼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XYZ의 그 미분연산자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요것만. 요 팩터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그냥 길이를 우리가 나타내는 이제 반지름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그냥 길이로 되는 건 사실은 길이 자체니까는 뭐 보정이 별로 필요 없는데 이 좌표계가 원통좌표계로 바뀌면서 이게 파이 같은 경우 각도잖아요.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길이가 아니라 비율인 거잖아요. 라디안 할 때 이제 배웠지만은 그냥 각도는 길이와 길이 사이의 비율이라서 어떤 차원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차원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길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처럼 로 디파이 로가 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게 DR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곱했을 때 보정하기 위해서 로분의 1이 앞에 들어가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좌표계가 좀 바뀌면 같은 이 다 직교 좌표계 중에 하나인데 그냥 XYZ 이 직각 좌표계를 쓸 때 하고 원통 좌표계를 쓸 때 하고 이 델이 달라진 이런 팩터가 조금 들어가요. 그 팩터가 들어가는 거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좌표계예요. 구좌표계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전미분을 우리가 구할 때 요놈과 요놈의 이 내적됐을 때 전미분이 나오도록 요놈을 우리가 구해보면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아까 했던 순서처럼 미소 변동인 DR 벡터부터 구해볼게요. DR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미소 변동을 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방향으로는 뭐냐? 이 방향은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경도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위도가 바뀌어가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파이, 여기서는 이런
Z축에서 내리는 각도를 이제 파이라고 하니까 부좌표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역시 이것도 파이가 그냥 파이가만 쓰면은 길이가 안 나오니까 비율 그 자체니까 반지름하고 곱해줘야죠. R 반지름. 그래서 R 디파이가 요 길이가 되고, 역시 요게 화살표까지 가고 싶다 그럼 뒤에 기적 파이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 거가 보면은 요 아래는 파이만큼, 파이가 미소 변동했을 때인데, 이 파이가 미소 변동할 때의 거리는 사실은 이 R로 하면 안 되고, 여기 아래 있는 이것도 이제 로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요 길이에다가 디파이를 곱해줘야지 요게 나와요. 그럼 요 길이가 뭐냐? R에서 사인 파이 해주면은, 그러면은 요 길이가 나오잖아요. 요 길이 아래 위가 같기 때문에 요 길이는 로인데, 여기는 R 사인 파이다. R 사인 파이. 로라고도 쓸 수 있지만, 네, 하여튼 R 사인 파이고, 그거에 그 길이에다가 미소 변동 디파이를 곱해주면 요게 요 길이다. 화살표 만들고 싶으면 역시 뒤에 요거 기자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길이는 뭘까요? 요 길이는 여기 이제 R이니까 R에서 미소 변동은 DR. 그냥 이건 길이니까는 뭐 다른 보정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DR 벡터는 DR R 헷 더하기 R 디 세타 헷 더하기 R 사인 세타 디 파이 헷까지가 이제 이게 DR 벡터가 돼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아까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냥 길이인 DR 같은 경우는 뭐 잡스러운 거 없이 그냥 길이 자체니까 DR 딱 해버리면 되는 건데, 나머지 각도 디파이라든지 디세타, 디파이 이런 놈들은 앞에 보정해주는 이런 보조적인 항이 있어야 길이가 되고, 또 그게 이제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성한 게 이제 DR 벡터가 됩니다. 역시 똑같이 요 놈이 나오도록 DR 벡터랑 뭘 곱하면 돼요. 요걸 시전해 주면은 한번 쭉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고, 이 세타 앞에 있는 놈은 얼마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냐? RD 세타니까 R분의 1만큼 해줘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앞에 깔끔하게 오고 아무것도 없는 항이 되겠죠. 또 얘랑 상쇄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이죠. R 사인 세타분의 1을 앞에 이제 해주면 요 놈과 요 놈이 대적이 될 때 다 스르륵 사라져버리고 요 놈만 깔끔하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줄을 안 썼네. 구좌표계에서의 델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라운드 R 라운드에 R 더하기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에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 분의 1에 라운드 파이 라운드 파이. 요게 미분연산자가 됩니다. 구좌표계에서의 미분연산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미분과 미소변동 DR과 그 다음에 델 U,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죠. 이 세 가지가 이루고 있는 구조가 이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DU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전개될 이야기들로 보자면은, 이거는 포텐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중간에 설명 한번 했었던 건데, 등 포텐셜의 미소 변동 같은 걸로 보고, 물리적으로 흔히 쓰이는 걸로 보자면은 뭐 위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포텐셜들이 똑같은 등 포텐셜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이것은 이 두 가지를 곱한 걸로 구해지도록 그렇게 이 형태를 짰다.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직교좌표계지만은 직각좌표계에서의 델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의 델, 또 두좌표계에서의 델이 비스무리하면서도 각각 달랐다. 이 각도와 관련된 것들 기저에 보정해주는 요 값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 하는 요 스토리가 전미분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있지만 전미분 하면은 이렇게 편미분한 것에 dr, 편미분한 것에 d파이, 편미분한 것에 d세타, d파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항을 더해서 여기 이제 전미분이라고 우리가 칭한다. 요거를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서 스토리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